개체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체군 연령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그래프들을 띄게 됩니다. 연령별 비율에 맞춰서 생식 전 연령층, 그리고 생식 연령층, 그리고 생식 후 연령층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발전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제일 많은 그래프를 띄게 되겠죠. 이런 그래프의 모양을 띱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는 그래프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안정형입니다. 얘는요, 생식 전 연령층과 생식 전 연령층, 그리고 생식 연령층의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엎어놓은 종처럼 보이죠? 그죠? 종 모양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체수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쇠퇴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식 전 연령층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그런 그래프를 띄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개체군의 주기적인 변동인데요. 어떤 주기에 따라서 이 개체수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왼쪽에 보시면 계절에 따른 변동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먹이 관계에 따른 변동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겨울, 봄, 여름, 가을에 따라서 개체수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돌말의 개체수가 표시되어져 있죠. 이 보라색 부분이 돌말의 개체수인데요. 돌말의 개체수가 이 환경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될 겁니다. 자, 일단은 돌말이 잘 번식할 조건을 보시면요. 빛의 세기는 강하고 수온은 높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상태일 때 돌말이 잘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 봄의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 봄에 여기 앞쪽에 이른 봄에 개체수가 많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아직 빛의 색이 강해지는 시간이고 수온도 높고 그리고 영양염류가 아직 풍부한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른 봄에 개체수가 많다가 늦은 봄이 되면은 많이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영양염류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러면서 같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늦가을이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빛의 세기가 점차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개체수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들은 개체군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였습니까? 이게 작용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얘는요, 사실 상호작용이에요. 먹이 관계에 따른 변동인데요. 자, 눈신토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스라소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눈신토끼는 토끼 종류고요. 스라소니는 얘를 잡아먹는 개체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히는 애를 피식자, 그리고 잡아먹는 애를 포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피식과 포식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는 서로 개체수를 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에 여기를 이제 빼먹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연결고리처럼 하나를 넣으면 여기 전체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눈신토끼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자, 눈신토끼의 숫자가 줄어들면 얘를 잡아먹는 애도 줄어들겠죠. 초록색이 주니까 노란색도 그 뒤에 따라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네, 잡아먹을 수 있는 이제 먹이가 사라지니까 스라소니의 숫자가 줄어들 거예요. 자, 그럼 스라소니의 수가 줄었어요. 그럼 나를 잡아먹는 포식자가 사라지니까 눈신토끼는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눈신토끼 증가 이렇게 써주세요. 자, 그럼 눈신토끼가 증가해요.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다시 스라소니의 수가 늘어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이 늘어나면 노란색도 따라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그럼 스라소니가 다시 늘었어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는 애가 많아지니까 피식자의 수는 다시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요거 다시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죠? 계속해서 순환하는 그런 그래프를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눈신토끼 변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스라소니, 그 다음에 눈신토끼 변화, 스라소니 이런 식으로 점차 서로 따라오는 그런 그래프를 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개체수를 조절한다는 게 먹이 관계에 따른 개체수의 변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개체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개체군 내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제가 개체군 내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크게 강조해 놓은 거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개체군 간 상호작용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체군 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은 한 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종. 그런데 개체군 간 상호작용은
두 종 이상에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죠? 다른 종, 서로 다른 종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피식과 포식. 이거는 개체군 넬일까요? 아니면 개체군 간일까요? 얘는 개체군 간이 되겠죠. 왜? 눈신토끼라는 종과 스라손이라는 종이 두 개가 이제 연관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여기는 한 종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텃새입니다. 텃새 같은 경우에는요, 생활 공간이나 먹이, 배우자 획득을 위해서 자기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른 개체가 그 공간을 침입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예시가 뭐가 있냐면요, 은어가 있어요. 은어는 물고기의 한 종류인데요. 자기의 그 개체의 생활 공간을 다른 개체들이 침입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게 바로 텃새고요. 자, 두 번째는 순이제입니다. 순이제 같은 경우는요, 힘의 서열이 따라서 이제 먹이나 배우자를 얻을 때 순위별로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1등부터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1등부터 먹이 먹고 그 다음 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순위제입니다. 닭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리더제 같은 경우는요,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에 처하거나 공동으로 먹이를 얻을 때 이 리더가 이제 지휘를 하겠죠. 그래서 명령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 예를 들면 기러기나 뭐 늑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역할 분담해서 생활하는 게 사회생활이에요. 개미나 꿀벌 같은 경우에는 뭐 알을 낳는 거 아니면 이제 뭐 지키는 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자기의 역할이 있죠. 그런 것들을 분담하는 게 사회생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족생활인데요. 혈연관계라는 게 특징입니다. 혈연관계의 개체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양육할 때 이렇게 되겠죠. 사자 같은 경우가 이런 단체 생활을 하게 되겠네요.